안녕하세요. 말 많은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이 그렇게 가난하거나 또 부자이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롤러코스터를 좀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수입이 적었다가 많았다가 할 때에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집은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냥 대학생이셨어요. 그래서 돈이 그렇게 없으셨고, 그리고 어머니는 인쇄 쪽에서 뭐 명함을 만든다든지 간판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을 하시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만 이제 수입이 있었고 아버지는 수입이 없었을 때라서 그때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때 저도 이제 태어나게 됐고, 그래서 되게 좀 어렵게 살았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졸업을 하시고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원래는 저희 이모님께 취직이 돼서 일을 하던 거였는데 독립을 해서 저희 아버지가 함께 이제 사업에 합류하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조그만하게 가게처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이제 둘이 하시다가 직원을 조금씩 고용을 하면서 일을 확장을 시켜 나갔죠.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그냥 어렵게 살았을 때였다고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무렵에 일을 하나를 맡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출판 인쇄 쪽에서 계셨는데 명함이나 이제 조그맣게 하다가 명함을 어떤 아저씨께서 오셔가지고 맡기셨대요. 되게 조그만한 명함이라서 뭐 그렇게 엄청나게 손이 많이 가는 일도 아니었고 어려운 일도 아니었는데 좀 되게 저희 아버지께서 완벽주의자시거든요. 그래서 엄청 꼼꼼하고 완벽하게 만드셔서 그분이 굉장히 감동을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연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전화국에 좀 연이 있었던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수원에 이제 전화국 아는 분이 계시는데 그 전화국에서 전화번호부를 그때 노란색 두꺼운 책 만들 때였거든요. 그 노란색 두꺼운 책을 저희 아버지 이제 사업체에 맡기신 거죠. 그래서 전화번호부 수원 지구 거를 저희가 이제 만들었었던 거예요. 저희 집에서. 그렇게 하다가 또 완벽주의 성향이시잖아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잘 만드셔서 또 다른 도시에도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엄청 소문이 나다 보니까 KT 거의 전국구로 저희 집에 한국통신 그때 당시는 노란색 전화번호부를 거의 저희 집에서 많이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아버지 사무실에 가면은 이렇게 필름 같이 되어 있는 그 전화번호부가 이렇게 필름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복사하듯이 쭉 뽑아내는 거를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시고 또 직원들도 더 많이 고용을 하시면서 저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었죠. 그래서 저도 저희 집이 뭐 그렇게 부자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 집이 그렇게 또 사치를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 집이 잘 사는지는 몰랐다가 그냥 6학년 때쯤에 IMF가 터졌거든요. 그때 알았죠. 아, 우리 집이 지금 좀 많이 어려워졌구나. 왜냐하면은 저희 집이 그때 당시에 그래도 한 32평짜리 아파트에 넷이서 잘 살고 있었고, 또 아파트도 저희 아버지가 두 채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하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었고 한 채만 남고 저희 집 이제 전세로 들어가서 살던 집이 그때 이제 빠져나와서 저희 부모님 사업체가 이제 망했었거든요. 그냥 아예 다 접었어요. 왜냐하면은 일이 안 들어왔을 때라서 그때 당시에 되게 어려울 때잖아요. 그래서 다 접고 그 사무실을 빼야 되는데 전세금을 안 빼주셔서 그 사무실 건물주님이 전세금을 이제 못 빼주신다. 왜냐면 계약 기간이 다 안 지났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사무실에서 산 적이 있었어요. 사무실에 이게 도배도 뭐 안 되어 있고 그냥 사무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평수는 40평이지만 40평을 다 쓸 수는 없는, 왜냐하면 집기 같은 것도 다 버리지도 못했고, 그리고 더 문제는 보일러가 안 들어왔어 가지고 보일러도 없는 그런 곳에서 이제 히터를 틀고 그러고서 잔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한 1, 2년 정도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생각해보면 진짜 힘들었죠. 왜냐하면은 화장실도 집 안에 없었어요. 사무실이다 보니까 바깥에 있어가지고 바깥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밤에는 막 화장실 가고 싶으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집 밖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샤워 같은 것도 원래 이제 없었어요. 샤워 시설이 사무실이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주방에 그 옆에 수도를 빼가지고 이렇게 샤워실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목욕탕이 없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 생각하면은 참 어려웠습니다. 보일러도 안 들어오고 판넬 그 전기 거실에만 들어오고, 저랑 제 동생 방은 아예 이제 보일러가 안 들어왔었고, 안방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장님이셨을 때 사장실을 안방으로 바꿨는데 거긴 더 추웠어요. 그래서 아예 뭐 진짜 참 추운 겨울을, 그렇게 추운 겨울을 2번을 거기서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 집이 원래는 그냥 유복하고 평범 이상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사업체가 망하고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까 그때 잠깐 되게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그래도 뭐 이렇게 메이커나 브랜드나 이런 신발도 신고 다니고 뭐 옷도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저는 그게 없었어요. 그냥 6학년 이후로는 애초에 이제 메이커를 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이제 보세 신발처럼 지하상가 같은 데서 사거나 그랬는데, 또 한 번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신발을 사주시겠다고 그 막 10,000원 떨이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제 마음에 드는 신발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에 안 들어서 참 못 고르고 있었어요. 제가 또 발 사이즈도 크다 보니까 사이즈가 마음에 드는 거는 또 없고, 그래서 10,000원, 15,000원 뭐 이런 거 이제 나이키 뭐 이런 건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를 만한 그런 신발들을 이제 깔아놓고서 파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신발이 없다 보니까 쭈뼛쭈뼛 하니까는 아버지가 그때 되게 화를 많이 내셨어요. 이제 좀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생각해보면 자존심이 되게 많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시고 또 집에 와서는 미안하다고 또 말씀을 하셨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좀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와중에 학교폭력도 좀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학교 1학년 때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용돈을 못 주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그 약간 육성회비 같은 거를 이제 띵거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약간 친구한테 같이 뭐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그 중에서 약간 불량한 놈이 저한테 그 가스라이팅 같은 걸 한 거죠. 너 이거 니네 엄마 아빠한테 다 이야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돈을 이제 좀 나누자,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약간 데미안의 주인공 같이 그렇게 싱클레어 같은 삶을 한 1년 동안 살면서 또 괴롭힘도 많이 당했었어요. 그 한 친구한테. 그래서 친구도 아니죠. 그래서 그런 기억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뭐 원래부터 집이 되게 유복하거나 엄청 자존감이 높거나 이런 성격은 아니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렇게 저희 집이 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대학교 들어가서도 사실 그때 진 빚이 아직도 저희 부모님이 못 갚았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도 계속 갚고 계신 중입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사치나 뭐 이런 거는 경험 자체를 안 해봤죠. 그리고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대전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엄청나게 문화 수준을 많이 높이는 그런 문화 활동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뭐 어쩌다가 영어 강사도 되고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그냥
되게 저한테 댓글을 댓글을 다신 분 중에서 인생 참 쉽게 산다. 너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뭐 어렵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말씀을 주신 분도 계셔서 뭐 저도 그렇게 쉽게만은 살아온 사람은 아닙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 부를 경험하거나 또 여유를 경험한 적은 아직도 없어요. 그냥 매출을 많이 받아보고 이제 순수익으로 좀 큰 돈을 받아봤을 뿐이지, 이제 빚도 많이 있고 여러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있었다 보니까 아직도 뭐 그렇게 제가 큰 여유를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차 안에서 찍고 있는데 차도 그냥 아반떼 아직도 타고 다녀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부러울 건 없는 사람이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긴 얘기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